저희는 명예일반 팀입니다. 저희가 만든 장치는 이렇게 습도에 따라서 물을 자동으로 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식물은 주변 환경, 특히 수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습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장이 둔화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물을 정해진 시간에 공급하는 것은 번거롭고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적게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양의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치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토양이 있는데 토양에 그 습도 센서를 넣어서 습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이용해서 물 자동으로 공급하는데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습도가 너무 낮으면은 물을 공급하게 되고 습도가 너무 높다고 측정되면은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습도가 낮을 때 공급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저기 습도 센서가 물에 담궈져 있는데도 수준이 맞나요? 너무 습도를 크게 담그면 안 안 나오고 나오고 빼면 나와. 나오고 빼면은 아 지금은 물이 방금 부족하구나. 이제 물이 없어서. 오케이. 빼면은 나오고 담그면 안 나오고. 이게 토양이 너무 없어서 물이 고여가지고 맞네. 오케이. 공급하는 게 하려고 할 때 계속 물이 새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급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모터를 사용해서 하니까 편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과 설계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통 같은 걸 달아가지고 물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자꾸 새가지고 이걸 보완하면서 또 이번에는 약간 구멍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막아서 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모터가 너무 약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걸 사용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저 디스플레이는 뭐 하는 건가요? 이것도 습도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해. 혹시 습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기준점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식물 찾아보니까 습도가 30%에서 40%좀 넘을 때가 많이 잘 성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30% 기준으로 30% 미만일 때는 이제 물을 좀 주고 30%보다 넘으면은 물을 이제 주지 않는 식으로 잘 찾아보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미래가 창창하다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라카스 팀이고 저희가 만든 기계는 미럼 자판기입니다. 이 기계를 만들게 된 계기는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에 미럼 등 곤충들이 음식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기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미럼을 구할 수 없어서 대체 식품인 조리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미럼 자판기의 특징으로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럼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설계했고 LED를 이용해서 이 기계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조리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은 뒷부분에 줄구를 만들 때 내용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줄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수습관과 로드락을 사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버튼과 전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앞댐을 해가지고 그 전선과 버튼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량이 나오는 데를 뭐 어떤 장치로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판이 있고 그게 모터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버 모터? 네, 이렇게 연결이 딱
그렇죠. 식량이 나오는 양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매번 나올 때마다 다른 양이 나오는 건가요? 3초 정도로 설정해가지고 엄적 그릇 기준으로 한 반 정도 차면은 멈추게 설정해놨어요. 이게 밀원 자판기인데 그 구조나 디자인상에서 일반 자판기와 차별점에서 혹시 보완하신 거나 아니면 생각하셨던 적 있을까요? 차별점 딱히 아 이거 여기가 하나 이거 하는 거. 예, 이거 밑에 하나 여기랑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여기. 여기 위에 하나 다 있어요. 서버 모터로. 네 서버 모터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 이제 서버 유닛. 아 이게 서버 유닛이요. 서버 유닛. 남녕 하이스쿨 서버 유닛. 서버 유닛. 서버 많이 썼잖아요. 질문. 이 제품을 처음에 구상할 때 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누가 가지게 되는 제품인가요? 뭐 당연히 무기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소지하기 어렵고 이제 국가나 국방부 등에서 소지를 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무기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이 잘못 가지면 이제 살짝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무기랑 이 미래 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무기 같은 경우에 저기가 뭐 군대를 아직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쉽게 노획을 당한 거 보면 아마도 보안 시스템에 허술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게 굳이 RFID가 아니어도 나중에 조금 더 아군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보안 체계가 나오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좀 조사는 해보셨나요? 이게 너무 기밀에만 붙여져 있으니까 내부 구조가 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기에는 살짝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RFID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지금 뭐 저희가 학교 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그 열쇠는 복제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복제하기 어려운 것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기 쉬운 게 RFID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RFID보다는 지문이. 지문 인식 센서가 지금 이 RFID도 인식하는 게 너무 애를 먹었는데 지문 인식까지 하면은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6시간 가지고 만들기가 네. 여기 아니구나. 16시간 갖고 만들었던 선배님이 저기 지금 선생님으로 와 계신데. 예? 있어요. 있어요. 우와. 지금 식사 감사합니다. 이거만 쓰이지 않았어? 나도 근데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수고하셨어요. 네. 발표 내용은 자동으로 이제 추락을 감지하는 안전조끼 시스템을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구동 방법은 이제 공사 중이나 아니면 또 중요한 현장 작업에 나갔을 때 이제 인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뭐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어딘가에서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이제 사고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넘어진다고 우리가 무거운 중장비도 아니고 쾅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넘어졌다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안전조끼에다가 이제 아두이노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넘어졌을 때 이제 알림 부저가 울리고 LED를 통해서 이제 밤이나 낮에 모두 이제 넘어진 사람을 식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와이파이 모드를 통해서 이제 중앙 시스템에 그러니까 공사장을 총괄하는 중앙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 시스템에 이제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게 저희가 사용하던 이 ESP32라는 모듈이 와이파이가 사용되는 모듈이에요. 근데 이 모듈이 오늘 섭씨 122도까지 올라가는 약간 열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쉽게도 구동을 재현하기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했던 시스템이 이 정도였다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설계는 이제 여러분 보신다면 전에 안 나있는데 이제 어떤 센서 이용하고? 이게 알림 부저입니다. 12V 알림 부저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고를 크게 내줄 수 있는 게
그 사운드 구조고 이게 그 SOS 버튼과 안전함을 알려주는 버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실수하다가 넘어지는데 큰 실수가 있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정 색깔 버튼을 눌러서 구조 신호를 보내줄 수 있고 이제 이 분홍 색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중앙에 안전하다 우리 지금 잘못된 알림이거나 오류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LED인데 아까 말했듯이 밤에도 이제 넘어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여기서 빨간불이 깜빡이는 이제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상 사고를 감지하는 것 자체를 뭘로 감지해요? 낙상 사고를 감지하는 것은 여기 이제 MPU 6050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이로 센서인데 자이로 센서가 이제 속도와 이제 속도랑 이제 기울기를 동시에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빠른 속도로 넘어지면서 기울기가 변경이 된다면 이제 그때 알림 경고를 이제 날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할 때 동작하고 그 떨어질 때의 동작을 어떻게 구분? 이게 그런 동작을 구분하는 것은 또 애플워치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요.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감지를 하면 이제 아마 공사장은 이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속도 이상 우리가 넘어지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활동할 때 속도랑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고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거니까 빠르고 일시적인 움직임이 이제 감지가 되면 그때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 건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틀 동안 서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저는 만들었나요? 이제 우리 송환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을 시킬지 아이디어를 먼저 내줬고요. 이렇게 그 넘어지면 감지하는 센서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어를 내줬고 이제 이 감지를 하고 알림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중앙 시스템에 구현하는 과정까지 이제 지원이가 아이디어를 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해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자료 조사와 어떻게 만들지 부품 조사와 그 제작 그리고 이제 코딩까지 역할을 했습니다. 두 명은 아이디어 위주로 내줬고 네네. 실현은 학우분이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 네. 이제 인부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장비의 경우에는 귀찮음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부들의 경우에는 보통 안전장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안 하고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인부들이 쓰고 키거나 끄는 게 귀찮아서 그냥 조끼를 휙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휙 던졌을 때 센서가 작동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경고가 나가지고 귀찮아서 아예 안 킨다든지 이런 시스템 오작동의 경우에 자동화 해가지고 서로 켜지고 꺼지고 이런 계획이 있는지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시연 초기 단계다 보니까 벗었을 때, 던졌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생각을 못했고 그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나온 게 이 장비입니다. 아마 우리가 만든 장비가 뭐 무릎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몸의 여러 부위에 착용을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해도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이제 이런 조끼 한번 걸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런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좀 더 편리함까지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거 코딩 단계까지 들어가셨나요? 네, 코딩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코드까지 보여드릴 수 있고 이제 혹시 그러면 가속도 센서에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인풋이 들어오고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 한계치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속도가 보통 사람에서 빠르면 7에서 8km/h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속도랑 걸어가는 속도랑 확연히 다르죠. 선생님이 생각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확 넘어졌을 때 이 넘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질의응답 5분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조의 발표를 맡게 된 김나경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토양 수분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수분이 많이 없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not enough가 뜨고요. 또 수분이 충분히 있다면 초록불이 들어오고 enough가 뜨는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는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언제 물을 줘야 할지 잘 몰라서 시들게 만든 적이 좀 많습니다. 흙 겉면만 보고는 안에 수분이 얼마나 충분한지 확인하기 힘들고 또 매번 손가락으로 또 흙을 눌러보기에는 번거로워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흙에 꽂는 토양 수분 센서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아두이노 보드,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는 LED와 LCD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장치를 만들면서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기술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스마트 농업과 같은 미래 산업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장치를 통해 농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바쁜 사람들이 화분을 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이 장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치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LCD 화면에 수치로 수분 상태를 알려주거나 스마트폰으로 알림도 보낼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두이노에 습도 센서가 있는데 그 아마 주문 스스로 하신 것 같은데 네. 저 센서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특별히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질문할 건데 이거 작품 제작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먼저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습도 장치에 대해서 얼마나 습도가 많으면 얼마나 습도에 따라서 작품의 값이 나오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코딩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값을 넣어서 다시 코딩을 하는 작업을 해서 그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자습실 자리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8, 9교시쯤에는 이제 공강이 발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에다가 앉았다가 잠깐 나갔다 오면은 본인 짐들이 다 사라져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작을 했는데요. 의자에 이렇게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빛이 깜빡거리는데요. 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불빛이 계속 깜빡거립니다. 근데 이렇게 앉으면 깜빡거리던 불빛이 꺼졌죠. 그러고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잠시 동안은 혹시나 나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빛이 그냥 계속 켜져 있어요. 여기는 아직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좀 뒤면은 다시 깜빡거립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앱이랑 연동을 하려고 계획을 해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실현은 안 됐지만요. 이렇게 자습실 예약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때 예약 가능한 것을 하얀색으로 하고 예약 불가능한 것을 검정색으로 하되, 만약에 공강이 있는 사람인데 자습실에 만약에 내가 공강이 있는데 자습실에 내 이름이 적힌 내 자리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시간표를 분석을 해서 알아서 미리 예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약 시스템도 이거는 아직 완전히 구현은 안 돼요. 완성을 못했어요. 저희가 디자인만 일단 잡아놨습니다. 질문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면 혹시 의도하신 시스템이 이제 예약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을 하고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저
일어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예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을 만드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예약해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빛이 꺼져 있는 자리의 경우는 아예 예약을 할 수 없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연동이 되게 만들어놨.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한다던가 그런 식으로의 조작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LED 하나를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LED의 신호 종류를 3가지로 켜져 있는 거, 꺼져 있는 거, 깜빡이는 거 했는데 이제 그거 3개를 앉아 있는 상태, 잠시 비운 상태, 없는 상태로 나누셨는데 보통 이제 신호의 직관성을 해가지고 처음 시스템을 쓰는 사람도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보통 연결을 하는데 3가지를 그렇게 연결하시는 이유가 딱히 있는지. 이유는 직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일단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팀에서는 이게 직관적으로 쉽게 보이겠다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가방을 놓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 자리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게 가방이라고 쳤을 때 이거를 놔두니까 계속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적외선 센서도 같이 달아두려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구현을 못했습니다. 일단 생각은 해봤다는 거고요. 네. 그럼 저도 질문 이어서 할 건데 첫 설계와 얼마나 달라졌나요? 지금의 설계는? 첫 설계는 적외선과 이것은 있는데 이제 앱은 없는 상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완전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이 자습실 자리 예약이라는 그런 점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이걸로 바꾸고 적외선은 좀 구현이 어려운 관계로 적외선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팡이를 만든 건데요.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실 이동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사실 교통사고 그런 걸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요. 살짝 또한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안내견을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지팡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성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구성했던 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감지해서 이게 초음파 센서가 위, 아래, 상하로 2개가 있는데 밑과 위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위와 아래 그 인식을 2가지의 높이로 하게 해서 인식 범위를 넓게 잡았고요. 또한 2번째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두울 때는 저희가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안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 LED를 붙여서 어디에 계신지 보일 수 있게 했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원래 버튼을 사용해서 버튼이 3가지가 있는데 위험할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버튼 하나와 출발할 때 위치 공유 하나, 그다음 도착할 때 위치 공유를 하는 문자에서 총 3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 버튼을 공유하려면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한데 그 제품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빼고 이 2가지로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인식을 10cm나 5cm로
그 해서 가까이 되면은 진동을 올리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두울 때 빛 감지를 통해서 빛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작동은 되는 거예요. 이게 과부하고와서 제작가 이게 하나에 너무 많이 네, 센서가 꽂혀가지고 3개 쓰다 보니까 이게 얘가 갑자기 처음에는 다 카드뮴에도 들어갔네. 처음에는 다 이게 작동이 됐는데 점점점 하나둘씩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네. 포토도 되게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드는 어디다 놓은 거? 보드 이거 나노. 나노로 해버리니까. 네. 보드 좀 적게 뒀을 것 같다. 나노로 어차피 나노로 하고. 질문. 이제 스마트 원래 지팡이 어떻게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앞에 물건을 두들겨 보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 접촉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지팡이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지 가지고. 이게 한 번에 확 발전하다 보면 뭔가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처음에 원래 있던 그런 재료에서 더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팡이를 생각한 것도 있고, 원래 이 물체를 강제하려면 좀 길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 접촉을 하지 않아도 좀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지팡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지향선이 꽤나 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물체만 감지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러면 시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서 천천히 나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네. 만약에 실제로 개발하신다면 센서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한 번에 여러 방향을 감지하는 식으로 만드셔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카메라로 물체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객관 인식. 많으니까 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도 그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생각해봐도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속 있으니까.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실제로 쓰실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일반 지팡이랑 꽤나 다른 게 일반 지팡이는 짙기 때문에 그래도 한 80도에서 한 90도를 벗어나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은 좀 긴 지팡이 써서 몸에서 45도 뻗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짚으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센서들은 앞이 아니라 하늘 쪽을 가리키게 될 거고 이미 40도 정도의 1m 넘는 지팡이, 팔과 합치면 한 1m 50cm 될 테니까 이미 내 앞에 1m 50을 지팡이로 짚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내 앞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스마트 지팡이가 어떤 다른 점을 할 수 있을지 같은 거 생각을 해주셨나요? 만약 그 지금 첫 번째로 하늘을 본다 싶으면 이 각도를 그냥 바꿔가지고 아예 지팡이에 붙인 게 아니라 조금 더 각도를 높여서 밑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 이유가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이 손잡이에 진동을 올릴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원래 구현했던 거는 1, 2, 3, 4, 5단계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로 원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그냥 닿으면 이 정도에 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진동 세기를 느끼면서 어느 정도 더 멀리에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나 있는데 그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라이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다니나요? 뭘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밤에 지나가실 때는 거의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팡이를 보면서 빛이 나면 이쪽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저희 위치 전달 용으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심하라고 그걸 댄 거죠? 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품 제작하실 때 혹시 역할 분담 어떻게 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첫째 날에는 제가 오전에 아예 없었어서 그 두 친구가 회로랑 코딩 이거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세 명이서 할 때는 거의 질의응답 시간 끝났습니다. 팀 감자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다 같이 모여들고 시뮬레이션을 좀 준비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두 가지를 제시할 건데 상황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여기 빗물 제거기가 있네. 아직도 물 남아있네. 비가 오잖아. 으아! 이렇게 빗물 제거기를 사용해도 빗물이 완벽히 제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방금 저처럼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황 보시겠습니다. 비가 그쳤네. 비가 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비가 올 때 실내에 들어가서 일회용으로 쓰고 그냥 바로 버리는 그런 빗물 막아주는 이렇게 우산에 씌우는 비닐인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나갈 때 일회용이니까 필요 없나 그냥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뭔가 환경 오염의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짜란! 드럽더 빗물이라는 기계를 발명하였는데요. 이 친구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의 주제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술 솔루션이라는 대주제에 맞춰서 우산의 물기를 빠르게 털어주는 우산통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최근에 그리고 미래에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와 장마가 잦아지면서 일상 속에서 우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우산의 물기와 우산의 쓰레기로 인한 피해 또한 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팀은 진동을 통해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기계를 고안하였습니다.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우산에 드럽도 빗물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깔때기 아래에 있는 압력 센서를 누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압력 센서가 우산의 출입을 인식해서 우산을 누르면 우산에 들어갔을 때 모터의 진동을 이용해서 우산의 물기를 제거하고 우산을 떼면 진동이 멈추도록 코딩했습니다. 또한 물이 내부에 고이지 않도록 아크릴을 비스듬하게 설치를 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물바지를 설치해서 물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빼내서 배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털어봤어요. 어느 정도 이 쓱쓱으로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잘 털리던가요? 사실 저희가 원래 그걸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모터랑 이 부분에 원래 방수를 하려고 비닐을 씌워봤는데 이 모형이 너무 작아서 비닐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작품을 발명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좀 더 모양 크기를 크게 만들거나 방수비를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빗물을 우산화를 돌리는 전기사이잖아요. 일반 모터예요. 일반 모터에다 지금 초록색 들어가지고 무게 중심이 모터의 무게 느껴보셨나요? 상당히 무겁다라고는 알 수 있을 텐데요. 물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통으로 해가지고 그 무거운 물을 옮겨서 다시 하수도로 배출해야 되는 번거로운 점을 설계하신 것에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원래는 실생활에서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수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용량을 크게 해서 번거로움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물바지를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다 정도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새로 만든다면 방우산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원래 이 안에 있는 통을 회전시켜서 물을 터는 방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너무 한 방향으로만 돌게 되면은 물이 잘 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진동하는 방식으로 바꿔봤거든요. 근데 진동은 어쨌든 우산 전체를 털어서 하는 거니까 단우산 모양으로 제작을 하면은 단우산에 있는 물질도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바디셋을 닿지 않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단호산용으로 단호산. 짧게 하고 압력 센서가 그럼 더 위로 올라가니까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됐나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림진의 김예진, 신현수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생체 감지 의자, 즉 건강 상태 체크 의자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만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그 불이 꺼지는 그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팁의 그 산출물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의자 자체는 환자분들이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 표면적으로는 아무 길이가 보이지 않고 아래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래 아두이노 보드랑 심박 센서를 모두 달아놔서 그 의자 자체로서는 그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겠고 저희의 그 센서 원리로는 이게 심박 센서거든요. 근데 이게 심장의 전류를 감지해서 그 심장 박동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거를 이렇게 랜턴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심박 센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가 한 16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자꾸 뗐다 붙였다 하고 저희가 그 업로딩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오류가 발생해서 이 제품 자체가 많이 마모화되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손을 뗐을 때는 이 랜턴이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네요? 그래서 그 센서 자체가 잘 감지를 하지 못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청강문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 앞에 코드에 보시면 시그널 모니터에 그 심장 박동이 측정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저기 아래 그 심장 박동될 때 하트 해가지고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그 DPM이 보이는데 거기 그 성인 남자 평균 기준으로 72가 이게 기준인데 여기 예진이가 지금 손에 대고 있는 것처럼 측정하게 되면 그래도 잘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고 만약에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휠체어 같은 실제 이 운송수단에도 달아서 이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는 병원의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의사분들이 이 랜턴을 보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할 건데 네. 원래 이런 심박수 측정하는 거는 병원에 원래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 제품의 차별성이 뭔가요? 네, 그 제품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큰 기계를 달아놔서 환자분들의 몸에 다는 건데 저희 제품은 실제로 의자에 쉽게 부착하여서 공간성을 줄이고 환자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질문해드릴까요? 혹시 그 의자에서 심장 박동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혹시 인형에 어떤 식으로 부착이 되는지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팔에 부착하거나 혹은 이런 쇄골 쪽에 부착해서 환자분들이 쉽게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앉아 있을 때마다 계속 붙였다가 일어날 때 뺐다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만든 제품은 그런데 만약에 휠체어 또는 병원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이동할 때도 계속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팔 말고도 아까 찾아보니까 다리 같은 데나 저희가 굳이 앉아 있거나 그 평소에 쉴 때 이 그 쓰지 않는 부분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팔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예상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중간에 설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으면 부저를 울리는 식으로 활용하려 했는데 부저 소리가 너무 작고 이 센서가 심장 박동을 잘 감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저 울림에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LED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처큐브 TV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수면 질 향상 어시스턴트이고 저희가 이 제품에 붙인 명명은 나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그 이름을 붙인 데는 나비잠이라는 순우리말에서 따온 건데요.
갓난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이 나비 같다 해서 그 나비잠에서 나비를 따온 것인데, 갓난 아기가 잠을 잘 때 되게 세근세근 깊게 잠드는 모습을 보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깊이 잠에 들 수 있게 바란다는 마음으로 약간 이름을 붙였고, 저희는 일단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온습도 센서랑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자는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고 있는지 표현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하였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안에 못 보여드리니까 미리 찍어놨어요. 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모듈이랑 센서들을 연결한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값, 여기 입력되는 값을 출력하는 코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안에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핸드폰 앱과 통신하게 됩니다. 일단 앱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받아온 센서 데이터를 블루투스 코드와 함께 여기 디버깅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요. 이제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험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았고요. 이렇게 앱을 키게 되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을 하게 되면 HC06 피처 큐브라는 블루투스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연결되었다고 간단하게 알람이 뜨고, 현재 여기 표시되고 있는 조도 센서가 사용자 같은 값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를 간단하게 시작해보면 이렇게 간단한 화면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예요. 수면 어시스턴트입니다. 재밌겠어. 그래서 온도 24도는 수면에 적정하고 습도 45%는 적정 수준이에요. 조도 150럭스는 수면에 적당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표시해 주시면 지금이 수면에 적정한 몇 시에 깨워드릴까요? 원하시는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이 수면 데이터와 함께 그 같이 수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에 드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누적하다 보면 데이터를 앞으로 좀 그걸 융합해서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측정할 수도 있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람 기능까지 더해주게 되면 약간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수면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이 조도 센서의 값과 습도 센서를 변화하는 미래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기술이라고 하면 솔직히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학습하게 되면서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면 데이터나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LLM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정보만 조합해도 저희가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GPT에 물어보잖아요. 이제 GPT에다가 지금은 온도 24도고 밝기는 이 정도야, 지금 자기 적합할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를 대행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수면 비서 느낌으로 현재 정보들 조합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LLM에게 주어주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나은 잠을 잘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수면에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또 데이터 해가지고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하도 말이 많아서 정말 꺼버리긴 했는데요. 이게 그 현재 수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브리핑한 다음에 다음 이제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신가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몇 시 몇 분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감지하는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알람 데이터가 곧 수면 시간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적해서 구현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있는데 한 2-3시간 뒤에 잠들거든요. 눕고 그때 실제로 수면한 시간과 내가 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누운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연동하게 된다면 뭐 스마트워치에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연동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진짜 간단한 웨어러블 기기만 착용을 사용자에게 부탁을 한다면
충분히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잠잘 때 진짜 필요한 생각은 난 계속 궁금하긴 해. 네. 혹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중간에 센서 몇 개들이 진짜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개는 뺐고, 일단 가장 수면 질을 분석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온도, 습도랑 교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두 개는 원래 계획은 CO2 센서와 CO2 센서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잘 때 CO2 농도보다는 차라리 산소 포화도가 더 중요하지 CO2가 더 중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CO2 센서를 잠시 배제를 하고 나중에 더 추가하게 된다면 움직임 감지를 해서 수면을 확인하거나 움직임 감지 센서나 아니면 산소 포화도 센서를 더 추가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 환경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수면의 질은 아직 이런 거네. 아까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수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맞춤형으로 한다 했잖아요. 혹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변화하는 미래와 맞춰서 아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LLM 모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근 미래에 AI가 서버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들을 조금만 요약해서 AI에게 전달해주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 수면의 질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AI 분석만 했을 때 수면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실제로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현재 있을까요? 온도에서 잤을 때 일어난 사람에게 뭐 지금의 수면의 질을 뭐 0부터 5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하고 그걸 표시해두면 지금 사용자의 환경과 사용자의 수면의 질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온습도하고 조도. 온습도하고 조도가 사용자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 진짜 뭐 할 거면 조금 그런 자료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조금은 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짧게 남아서 빠르게 말하면은 CO2랑 산소 포화도 중에 산소 포화도가 더 영향 많이 끼친다는 조사하신 사실인가요? 저희가 아까 CO2 센터를 여기 연결하려고 이제 공방에 갔었는데요. 홍수경 선생님의 큰 조언을 들었습니다. 홍수경 선생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그 CO2는 수면에 많은 영향이 없고 특히 산소 포화도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깊은 조언을 주셔서요. 관련 사항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약간 인간은 산소 포화도를 CO2를 통해서 감지한다 라는 일단 그래서 CO2 센서를 그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서 구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더 향후 탐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5분 되었습니다. 저희는 변화하는 미래 시대라는 말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환경적인 변화하면은 먼저 기상이변과 같은 지구 온난화나 다른 이제 환경 포기와 같은 산림 벌목 이런 걸 먼저 떠올릴 텐데 알게 모르게 저희에게 야금야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 오존층 파괴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존층은 저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만약 자외선이 강하게 저희에게 내려지게 된다면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피부병에 걸리거나 심할 경우에는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치를 개발해서 만약 자외선 수치가 일정 이상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손을 여기에 갖다 대게 된다면 다시 할게요. 손을 여기 갖다 대고 자외선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 상자가 열리고 이 안에 있는 뭐 대충 선크림하고 모자가 들어있어서 이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작동 원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외선 차단센서, 자외선 작동 센서죠. 감지 센서죠.
자외선 감지 센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약한 자외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강한 자외선, 약한 자외선을 자외선이 약하나?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이제 더 가까이 하면은 이제 빨간 불로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빨간 불이면은 진짜 자외선이 센 건데 이제 0에서 자외선 지수라는 게 있는데 자외선 지수가 0에서 11까지 있습니다. 근데 0에서 3까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3에서 8까지가 되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그리고 8 이상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더워서 사람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되면은 원래 이거를 저희가 열리게, 모터로 열리게 이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수기로 직접 여셔야 돼요. 먹다 남은 음료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열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자외선 감지 센서는 이제 자외선이 UVA, UVB, UVC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UVA를 측정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측정한 UVA 값을 조금 보정을 해가지고 UV 지수로 나타내서 저희가 이 색깔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 UV 지수는 UVA, UVB, UVC를 모두 혼합해서 해야 하나 이건 UVA만 사용함으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다음에 모터로 이걸 여는 걸 구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이 스템 모터를 쓸 때 전지의 출력이 부족해서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다른 모터에도 사용해 보았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야외에다가 밖에 나가서 집 앞에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뭐 양산이나 모자 같은 거를 보관하는 그런 쉽게 해가지고 갖다가 쓰고 각자의 집에 나가기 전에 빨간불 보이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쇼핑 보내요. 나가기 전에 나가야 UV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해가지고 모자나 양산 집에서 자외선을 보호하고 나온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한 10초 정도 맞으면서 자외선을 마시고 가려고 외출을 한다. 다시 집으로 가기에는 좀 귀찮음이 있으니까 나간 다음에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집까지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빠르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좀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봤어요. 저희가 따로 또 이거 만들기 전에 또 구현을 생각을 해본 게 원래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그 측정된 값을 공공기관에 측정한 거를 여기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여는 건 어떨까 했는데 저희가 지역마다 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 설치해가지고 나갈 때 챙겨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외에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선크림이 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F처럼 자외선 치수가 나오는데 이게 B도 크고 자외선이 없으면은 안에 있는 선크림을 얻을 수 없는데 점이 뭔지 궁금해서. 저는 그래서 약간 사용 타겟을 이제 주로 그렇게 핸드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핸드폰을 바로바로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알려져가지고 빠르게 이제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 건데 처음에 보존층 파괴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랑 지금 자외선 감지하는 거랑 어떤 비율이 있나요? 처음에 설명했던 보존층 파괴 보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보존층이 지금은 자외선을 막지 못하면서 저희 자외선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저희가 지금보다 더 자외선에 대하여 신경 쓰기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외선에 편하게 자외선에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 입시물에 도와할 수 있지 않을까. 소중한 기운이에요. 일단 미래에는 오존층이 지금보다 좀 더 파괴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공장에서 쓰이는 재료에서 오존층 파괴는 나오기 때문에. 저거 그 뚜껑 열 때 버튼 같은 거 안 하고 굳이 초음파를 쓰는 이유는 있을까요? 약간 자동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열게 하려는 거를 저희가 모터 약간 도르래식으로 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모터의 출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니요, 버튼 누르면 열릴 수도 있는데 꼭 초음파로 뭐 물체 감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간편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누르는 것도 귀찮을까요? 근데 여는 건 저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 야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으면 이건 전지를 연결하는 배터리 소스를 끼고 설치하는 거라서 동인다고 바꿀 수가 없고 배터리를 이용하면 누구랑 같이 추천인데 이게 자외선이니까 태양광을 생각을 해보시면 태양광 충전 배터리. 근데 자외선이 여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외선 측정하면 낮이고 낮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줄 테니까 좀 생각했습니다.